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제가 드릴 질문 하나만 먼저 해볼게요.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군사적 패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워털루 전투? DNBM프 전투? 아니면 덩케르크 철시오? 아니면 덩케르크 철수? 다 훌륭한 답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들고 온 패배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황당합니다. 1932년 호주 서부 캠피언 지역의 이야기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군 정예병사들이 배치됩니다. 루이스 기관총 2정과 탄약 1만 발을 들고서요. 임무는 명확합니다. 2만 마리의 새를 섬멸하라. 새요, 새, 날개 달린 새. 그런데 결말이 뭔지 아세요? 군대가 졌습니다. 새한테, 공식적으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인류 역사상 가장 코믹하고 가장 황당하고 그러면서 묘하게 뼈아픈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대영 제국의 후예들이 날지도 못하는 새한테 무릎 꿇은 1932년 호주의 에뮤 전쟁 이야기입니다. 썰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도파민 생성자 도생 썰록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기관총 든 군인들이 왜 새 한 마리도 못 잡나 하는 의문을 갖고 계셨다면 이 영상 보시면서 도파민 수혜자, 도수가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일단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1930년대 초, 호주는 대공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붕괴 여파가 태평양을 건너 호주까지 강타했고 농민들은 밀 가격 폭락으로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호주 정부가 이 상황에서 택한 해법은 프레인도적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들에게 서부 호주의 황무지를 나눠주고 여기서 밀 농사 지어라고 한 겁니다. 황량한 땅이었지만 나름 나라가 참전 용사들에게 보답하는 방식이었죠. 문제는 이 땅에 에뮤가 있었다는 겁니다. 에뮤, 혹시 아시나요? 타조처럼 생긴 거대한 날지 못하는 새입니다. 키 1.9m에 몸무게 60kg. 타조보다는 작지만 충분히 크고 충분히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지어 이동하면서 농작물을 싹쓸이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자, 이제 상황을 그려볼까요? 힘들게 개간한 밀밭을 에뮤 2만 마리가 밟고 뜯어먹는 겁니다. 농민들이 정부에 읍소합니다. 우리 밀밭 좀 살려주세요.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은 단 하나였습니다. 군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진짜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1932년 10월, 호주 국방부는 진지하게 회의를 합니다. 안건은 에뮤 해결 방안입니다. 이 회의에서 내려진 결론이 걸작입니다. 루이스 경기기관총 2정, 탄약 1만 발, 그리고 소령 1명에 병사 2명을 파견한다는 거였습니다. 지휘관은 GPW 메리디스 소령, 제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입니다. 포탄이 빗발치는 서부 전선을 살아남은 군인이죠. 그 메리디스 소령에게 주어진 임무는 에뮤 2만 마리를 처리하라 였습니다. 메리디스 소령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잠깐 상상해봐요. 전쟁에서 독일군도 이겼는데 새라고요? 아마 피식 웃었을 겁니다. 2만 마리? 기관총 있는데 뭐 금방 끝나겠다 싶었겠죠. 심지어 이 작전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호주 언론들은 꽤 들떠 있었어요. 기자들도 현장에 따라갔습니다. 기관총으로 새를 쓸어버리는 장관을 영상으로 찍겠다면서요.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에뮤가 이렇게 강할 줄은. 1932년 11월 2일 작전 개실. 메리디스 소령과 병사들은 캠피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에뮤들이 보입니다. 수백 마리가 물웅덩이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루이스 기관총을 설치합니다. 사정거리 안으로 에뮤들이 접근하기를 기다립니다. 에뮤들이 가까이 옵니다. 발사! 기관총이 불을 뿜습니다. 그런데 에뮤들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흩어지는 겁니다. 솥대처럼 한꺼번에 여러 방향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몇십 마리가 한 방향으로 달아나는 게 아니라 거의 개별적으로 사방팔방 흩어집니다. 기관총은 좁은 지역에 집중 사격하는 무기입니다. 목표물이 한 곳에 모여 있어야 효율이 최대가 됩니다. 그런데
에뮤들이 본능적으로 그걸 무력화한 겁니다. 사격을 끝낸 후 사상자를 확인합니다. 12마리. 탄약은 수백 발 소모했는데 에뮤는 12마리. 메리디스 소령이 인상을 찌푸립니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사격을 시작하면 에뮤들이 흩어집니다. 기관총을 끌고 쫓아가면 에뮤들이 달아납니다. 에뮤는 시속 5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병사들이 무거운 기관총을 끌고 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더 황당한 건 이겁니다. 에뮤는 총에 맞아도 잘 안 죽습니다. 에뮤의 몸은 두꺼운 깃털과 지방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총알이 급소를 비켜가면 에뮤는 그냥 달아납니다. 메리디스 소령이 나중에 기자들한테 한 말이 걸작입니다. 이 새들은 총알을 맞고도 수 킬로미터를 달려간다. 탱크처럼 총알을 튕겨내는 것 같다. 이 새들한테는 기관총 대신 포병대가 필요할 것 같다. 포병대요. 새한테 포병대. 심지어 에뮤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찰병처럼 보이는 행동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리 외곽에 몇 마리가 서서 주변을 살피다가 위험을 감지하면 전체 무리에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에뮤의 자연스러운 무리 행동이라고 설명하지만 현장에 있던 병사들 눈에는 분명히 다르게 보였을 겁니다. 저 새들이 전술을 쓰고 있다. 자, 보세요. 일주일이 지난 시점의 전황을 숫자로 정리해 드릴게요. 소비한 탄약은 수천 발, 사살한 에뮤 수백 마리, 2만 마리 중 수백 마리. 비율로 따지면 1 내지 2%. 그것도 날씨가 나빠서 작전을 못한 날들을 빼고요. 메리디스 소령이 본부에 보고서를 보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탄약 소모가 너무 심합니다. 에뮤 선멸은 기관총으로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본부가 당황합니다. 당시 호주 언론은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군대가 에뮤를 소탕한다는 흥미 위주의 기사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논조가 바뀝니다. 군대가 에뮤한테 지고 있는 건가요? 호주 의회에서도 질문이 나옵니다. 야당 의원이 국방장관에게 따집니다. 우리가 에뮤한테 지고 있습니까? 국방장관이 답변합니다. 작전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겠죠. 작전 개시 열흘 만인 1932년 11월 12일 호주 정부는 작전을 중단합니다. 공식 이유는 농민들의 항의였습니다. 기관총 소리 때문에 농민들이 일을 못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뭐 맞는 말이긴 합니다. 기관총 소리가 울리면 가축들도 놀라니까요. 그런데 솔직히 진짜 이유는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효과가 없었습니다. 탄약만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너무 놀림을 받았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조류학자 도미닉 솔터가 이 사태에 대해 남긴 말이 있습니다. 만약 이 나라에 군사 훈장이 있다면 에뮤에게 줘야 할 것이다. 그들은 기관총 앞에서도 게릴라 전술로 맞섰으니까. 게릴라 전술, 새한테 게릴라 전술.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그냥 웃기고 마는 일화에 불과합니다. 진짜 황당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1932년 12월 말. 중단한 지 2주도 안 됐는데 호주 정부가 다시 작전을 재개합니다. 농민들의 청원이 빗발쳤거든요. 에뮤가 또 왔어요. 제발 다시 와주세요. 메리디스 소령이 다시 투입됩니다. 이번엔 기관총을 트럭에 장착해서 기동성을 높였습니다. 에뮤를 쫓아다니면서 사격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결과는요? 트럭이 울퉁불퉁한 땅에서 에뮤를 쫓다가 자꾸 고장났습니다. 에뮤는 시속 50km로 달리지만 트럭은 험지에서 그 속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기관총도 달리는 차 위에서 쏘면 조준이 엉망이 됩니다. 이쯤 되면 에뮤가 전략을 쓰는 건지 그냥 에뮤의 본능이 인간의 전술보다 효율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2차 작전에서는 그나마 성과가 있었습니다. 약 1개월 동안 탄약 약 9,860발을 소비해서 에뮤 986마리를 사살했습니다. 탄알 10발당 에뮤 1마리. 메리디스 소령은 이걸 성과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2만 마리 중 986마리.
MU 전체 개체수의 5%도 안 됩니다. 1932년 12월 제2차 MU 전쟁도 사실상 흐지부지 끝납니다. MU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밀밭은 여전히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군대는 물러갔습니다. 이게 바로 MU 전쟁의 결말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MU라는 생물에 대해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MU는 왜 그렇게 강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신체 구조입니다. MU는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폐 기능이 워낙 강해서 총알을 맞고도 에너지를 유지한 채 수 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습니다. 두꺼운 깃털층은 일종의 자연 방탄조끼 역할을 합니다. 직접 급소를 마치지 않으면 MU는 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리 행동입니다. MU는 위협을 감지하면 무리가 여러 방향으로 흩어집니다. 이건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 수천 년 동안 진화한 생존 본능입니다. 기관총의 집중 사격을 무력화하는데 이 본능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지형 적응력입니다. MU는 서부 호주 건조지대에 완벽하게 적응한 동물입니다. 물 없이도 며칠을 버티고 극도로 건조하고 뜨거운 환경에서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반면 병사들은 낯선 지형에서 무거운 기관총을 끌고 다녀야 했습니다. 홈그라운드의 이점이 MU에게 있었던 겁니다. 네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 MU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죽음의 개념이 없습니다. 군대가 소탕 작전을 할 때 인간 적군이라면 동료가 죽는 걸 보면서 전의를 상실합니다. 공포심이 생기고 퇴각을 선택합니다. 심리전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MU는요, 동료가 총에 맞아 쓰러져도 나머지가 그냥 밀밭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공포심이 없습니다. 협상이 안 됩니다. 회유가 안 됩니다. 선전이 안 됩니다. 군대가 상대하기 가장 어려운 적이 뭔지 아세요?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는 적입니다. 그럼 MU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답은 허무합니다. 펜스를 쳤습니다.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토끼 방지 울타리를 확장해서 MU 침입을 막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군대가 한 달 동안 탄약 쏴서 못 해결한 걸 철망이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냥꾼들이 현상금을 받고 MU를 사냥하는 방식으로 개체수를 관리했습니다. 전문 사냥꾼 1명이 군인 2명과 기관총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MU를 처리했습니다. 메리디스 소령은 이 작전을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그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우리가 MU 대신 기관총을 가진 인간 군대를 상대했다면 세계 언론이 그들의 방탄 능력에 놀랐을 것이다. 본인도 씁쓸하게 인정한 거죠. MU가 강했다고. 그런데 솔직히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세계 최강이라는 대영 제국의 후예들이 새한테 진 걸까요? 그게 단순히 MU가 강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껍데기를 벗겨봐야 할 시간입니다. MU 전쟁은 왜 실패했을까요? 단순히 말하면 이겁니다. 잘못된 도구로,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기관총은 어떤 상황을 위해 만들어진 무기입니까? 밀집한 인간 보병을 상대하기 위한 무기입니다. 참호 속에서 돌격해오는 적군을 한 방향에서 집중적으로 쓸어버리기 위한 도구입니다. MU는요,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죽어도 겁내지 않습니다. 총알을 맞고도 달아납니다. 기관총의 장점을 모조리 무력화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강력한 무기는 문제 해결이라는 등식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게 틀렸다는 걸 반복적으로 가르쳐줍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는 유럽 최강의 마지노선 요새를 쌓았습니다. 독일군이 벨기에 우회로로 돌아서 들어오자 그 요새는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베트남에서 미국은 세계 최강의 공군력과 폭격을 쏟아부었지만 정글과 게릴라전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그리고 1932년 호주에서도 동일한 실수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1932년 호주에서 영국군의 후예들은 세계 최신식 기관총으로 MU를 잡으러 갔다가 MU의 뛰어난 기동력과 생존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구의 강력함이 곧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닙니다.
도구가 문제에 맞아야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에서 더 깊은 아이러니를 봅니다. 1932년은 어떤 시대였습니까? 대영 제국이 아직 건재하던 시대입니다. 영국은 지구 표면의 4분의 1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는 말이 허풍이 아니던 시대입니다. 그 제국의 군사력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기관총, 대포, 전함, 19세기와 20세기 초의 수많은 식민지 전쟁에서 영국군은 원시적인 무기를 든 원주민들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영국군은 오랫동안 믿었습니다. 강력한 무기와 조직적인 군사력 앞에서 어떤 적도 무릎을 꿇는다고. 그 믿음이 호주에서 새한테 깨진 겁니다. 더 우픈 건 인간의 반응입니다. 에뮤 전쟁 이후 호주 농민들은 에뮤가 또 나타날 때마다 몇 차례 더 군대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때마다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미 한 번 망신당했으니까. 공식적으로는 다른 이유를 댔습니다. 비용 효율성이라고요?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고려됐어야 할 문제 아닌가요? 2만 마리의 새를 섬멸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때 아무도 기관총이 새한테 효율적인 무기인가를 물어보지 않은 겁니다. 그냥 우리한테 기관총이 있으니까 기관총으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 사고방식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에뮤 전쟁은 1932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교훈은 2025년에도 유효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사회에서 강력한 도구는 문제 해결이라는 오류는 얼마나 자주 반복될까요? 경제가 어렵습니다. 해결책은 돈을 더 푸는 것, 금리를 내리는 것, 규제를 완화하는 것, 거대한 경제 도구들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본질이 다른 곳에 있다면 그 도구들이 에뮤 앞에 기관총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가 심각합니다. 해결책으로 대규모 기술 투자, 탄소 포집 장치, 스마트 그리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소비 패턴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근본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조직 내 갈등이 있습니다. 해결책으로 대규모 구조 조정, 새로운 시스템 도입, 컨설팅 팀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갈등의 뿌리가 소통 부재나 신뢰 문제라면 아무리 거대한 도구를 동원해도 안 됩니다. 에뮤 문제는 결국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철망이었습니다. 현상금 사냥꾼이었습니다. 거창하지 않지만 문제에 맞는 해결책이었습니다. 역사가 가르쳐주는 가장 단순한 교훈 중 하나는 이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가장 강한 도구가 아니라 가장 맞는 도구를 찾아라. 그리고 에뮤는 그 교훈을 기관총 앞에서 몸소 증명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다른 시각에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군대가 새한테 진 황당한 이야기로 봅니다. 맞습니다. 황당합니다. 웃깁니다. 그런데 에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에뮤는 아무 이유도 없이 기관총을 든 군인들의 표적이 됐습니다. 단지 배가 고파서 밀밭에 들어갔을 뿐인데 갑자기 사람들이 기관총을 들고 쫓아옵니다. 에뮤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농민들 입장에서 밀밭이 망가지는 게 얼마나 절박한 일인지 압니다. 대공황 시대에 밀밭은 생계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런데 문제의 근본을 보면 사람들이 에뮤의 서식지를 개간해서 밀밭으로 만든 겁니다. 에뮤가 원래 살던 땅에서 쫓아낸 뒤 에뮤가 돌아오자 침략자로 규정하고 기관총을 들이댄 거죠. 이 구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역사 속에서 침략자와 원주민의 경계가 누가 먼저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에뮤 전쟁은 그 복잡한 문제를 아주 단순하고 코믹한 형태로 압축해서 보여줬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기관총 든 군인들의 새한테 졌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웃다 보니 점점 씁쓸해졌습니다. 에뮤는 그냥 살려고 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1932년 호주 제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들이 기관총을 들고
에뮤 2만 마리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결과는 군대의 패배. 에뮤는 총에 맞고도 달아났고 기관총 앞에서 흩어지는 전술로 인간의 화력을 무력화했습니다. 공식 기록에도 남은 이 황당한 패배는 에뮤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웃기죠? 그런데 그냥 웃고 넘기기엔 뭔가 뼈아픈 교훈이 있습니다. 강한 도구가 항상 정답이 아닙니다. 문제에 맞는 도구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는 처음부터 그 방식으로 접근해선 안 됩니다. 역사는 이걸 수천 번 가르쳐 놓는데 우리는 수천 번 잊어버립니다. 에뮤는 기억하지 못하겠죠. 그냥 오늘도 호주 어딘가를 걸어다니고 있을 겁니다. 무심하게, 씩씩하게, 기관총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어떻게 보면 에뮤야말로 역사상 가장 무결한 승자일지도 모릅니다. 이기려고 싸운 것도 아닌데 이겼으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긴 댓글이 다음 썰의 단초가 됩니다. 오늘 이 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셔도 저 도생에게 엄청난 도파민이 생성됩니다. 그 도파민으로 더 황당하고 더 날카로운 썰을 계속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썰에서는요, 힌트만 드릴게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기를 만든 사람이 그 무기가 실제로 쓰이는 걸 보고 통곡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도파민 생성자 썰록이었습니다.